한번 해봐. 자, 50번부터. 자, 넓이가 18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ABC에서 자, 각변이 LMN은 자, 어떤 비율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인데, 먼저 L이라는 점은 지금 AL의 길이가 BL 길이 2배가 된다 했으니까 이 길이 비율이 2대1 되는 선분 AB의 2대1 내분점이고, 자, M이라는 점은 BM과 CM 길이가 같으니까 중점되는 거니까 1대1 내분점이 되고, 다시 자, N이라는 점은 자, A로부터 떨어진 거리 비율이 또다시 1대2가 되는 이런 내분점을 만들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 L과 M과 N을 연결한 이렇게 생긴 사이에 색칠된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 이거부터 해보죠. 자, 우리가 도형 넓이에서 등적 변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심? 등적, 썰적, 같을 등. 면적이나 입체의 부피를 우리가 보통 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같은 면적이나 아니면 같은 부피에 대한 변환 표현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아는 표현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소공식이 있었어요. 자, 요 길이가 아까 A랑 B고 요 길이 그대로 C라고 두고, 자, 이렇게 수사발 내린 길이 높이를 H라고 두면 자,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였다. 그치? 그 이유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 밑변과 높이를 A랑 B로 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를 자, C와 H로 둘 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너네 둘이 넓이는 서로 같은 표현일 수밖에 없어서 자, 이러한 관계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등적 변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AB 곱한 게 CH랑 똑같다 이런 것들이 등적 변환인데, 이러한 등적 변환이 일반적인 삼각형에도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삼각형 ABC라고 둔 다음에 여기 각변 길이를 A랑 B랑 C라고 둔다 치면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각비를 기준으로 사인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삼각형 ABC는 2분의 1의 AC 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런데 각시를 기준으로도 이 삼각형 넓이가 표현이 가능하고 그건 2분의 1의 AB 뭐 사인 C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간다 치면 얘는 2분의 1의 BC 사인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 등적 변환의 개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좀 기초적인 문항들 확인을 하고 갑시다. 스르륵 삼각형 만들어 놓고. 자, 요각비를 기준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 넓이가 24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24라고 해놓고 나서 자, 여기 AB의 1대1 내분점 잡아주고 다시 여기 있는 BC의 3대4 내분점 잡아서 자, 여기 P라고 잡고 여기 Q라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PQ 연결한 이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래요. 삼각형 BPQ 넓이. 계산이 가능할까? 자, 끼인각의 크기는 변화가 없으나 그쵸? 양쪽이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특정 비율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얘가 가지는 넓이가 어떤 특정 비율이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럼 현재 여기 있는 BPQ의 삼각형의 넓이를 자, 우리가 각비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먼저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의 AC sin B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자, 이 삼각형은 2분의 1의 자, 원래 여기 곱해져야 되는 길이가 전체 A였는데 자, 지금 QA에서 얘가 일정한 비율로 축소됐기 때문에 몇 분의 몇 A가 곱해질 거며 7분의 그쵸 3A가 곱해질 거며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변 길이는 3분의 2배 되는 거니까 3분의 2C가 곱해지고 sin B는 똑같아진다 이런 생각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달라진 축소된 비율은 각 변의 길이 비율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길이의 곱의 비율만큼 전체 삼각형 넓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하겠어? 여기 2분의 1 AC sin B는 몇십 몇으로 대체 가능하니까 24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결국 자 24라는 원래 있던 전체 면적에 대해서 7분의 3배 되면서 동시에 3분의 2배 된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자는 얘기고 후 날아가면 얘가 7분의 48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문제에서 18이라고 줬으니까 요 삼각형 BLM의 넓이도 전체 삼각형의 일정 비율로 축소된 넓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인다, 그치? 자, 각변 길이가 3분의 1배 되면서 몇 분의 몇 배 됐으니까? 2분의 1배 된 거니까 얘는 전체 넓이에 이렇게 6분의 1배 되는 거라서 이 삼각형 넓이를 그냥 빠르게 3이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컷!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표현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제 뭐 각실을 기준으로 넓이 표현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한 변 길이 2분의 1배 되고 요 변 길이는 3분의 2배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전체 면적 18에 자, 2분의 1배에 3분의 2배 될 거다 하면서 6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알아보겠어요? 그럼 물어보자. 여기는 몇 분의 몇 배, 몇 분의 몇 배 되는 겁니까? 3분의 1배에, 그쵸. 3분의 몇 배? 2배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이 4가 될 거라서, 전체에서 그냥 빼준다라는 느낌인 거죠. 컷! 1절. 자, 그러면, 요런 도형 많이 봤다,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나무 형태에서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4였습니다.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점들을 모조리 연결하면 자, 이 분홍색 테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형은 몇 각형이죠? 그치, 육각형이다, 그지? 자, 육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어차피 크기가 결정된 삼각형이니까 이 육각형도 크기가 결정됐을 거라서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시간은 3분. 자, 같이 보죠.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16이고 9고 여기가 이제 한 변 길이가 5인 정사각형 될 거니까 25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끼어있는 삼각형 넓이가 6입니다. 직각삼각형이.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까지도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쵸? 여기 3이고 여기 4일 수밖에 없으니까 6.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요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아니 여기 4고 여기 5인 거 알아요. 그럼 두 변 길이 있으니까 여기 끼인가 크게 궁금한 거지 않을까? 그런데 얘가 정사각형이 두 개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도다. 그쵸? 그럼 이 각의 사인 값이랑 이 각의 사인 값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세타 잡아주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5, 4, 20의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세타라는 각을 기준으로 등적 변환을 생각한다 치면 얘도 2분의 1 곱하기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가 5, 4, 20의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얘랑 얘랑 넓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6이에요. 됐나요? 자, 일반화해서 본다 치면 그럼 요 길이가 만약에 A고 요 길이가 만약에 C라고 하면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C인 상태에서 여기 끼고 있는 각 B에 대해서 요 각도 파이 마이너스 B일 거니까 자, 이렇게 색칠되는 직각삼각형이라 여기 둔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떨 수밖에 없겠다?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의 넓이도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정사각형 넓이 세개에 대해서 먼저 50 만들고요. 그럼 6자리 삼각형이 이렇게 4개 생기는 거니까 자, 24를 더해서 74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계속 밑변 곱하기 높이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등적 변환의 표현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이러한 자유로움들 가져가시고 5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2번.
자, 지금 반지름이 R인 원안에 내접하는 먼저 정삼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외접원 등장하니까 무슨 법칙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인 법칙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쵸? 자, 이 정삼각형에 지금 내접하는, 외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점을 옮기는 겁니다. D까지. 얘를 A를 D까지 이렇게 쭉 끌어당겨서 옮겨봤더니,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BCD라는 삼각형에, 자, 지금 B에서 D까지 거리를 측정했더니 얘가 루트 2더라.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밑쪽에 있는 각 B의 크기를 세타라고 준다 치면, 이 상황에서 쓰인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으로 정해질 거니까, 자, 그때 반지름할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한번 찾아보자. 지금 점 A가 D의 위치로 변한다 해도 여기 있는 원주각의 개념에 의해서 각 크기는 변함이 없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특수각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네. 1절? 그러면 여기 대변 길이는 분명히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뒀으니까 얘는 2R 사인 3분의 파이 해준다 치면 얘는 루트 3R이 된다. R로 표현되는 길이가 된 거다. 그쵸? 1절? 그런데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도 있으니까 이 세타가 마주보는 이 대변 길이도 분명히 외접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게 2R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3분의 루트 3 들어가게 되면 얘가 3분의 2 루트 3 R이 된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어쨌든 미지수 R을 포함한 상태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있네? 그럼 코사인 값 찾을 수 있고, 그럼 그대로 여기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도 되겠다. 그쵸? 또는 3분의 파이라는 각이 특수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특수각을 통해서도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3분의 파이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게 더 편하겠다. 그쵸? 여기 대변 길이의 제곱, 3R 제곱은 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인. 자, 2 더하기. 자, 제곱하면서 9분의 12R 제곱. 일단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그대로 마이너스에 2개 곱하면서 2배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자, 곱하고 2배 하면 4루트 6R 만들어지고 거기에 코사인 값 2분의 1배 되면서 자, 등식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R 값에 개수에 루트가 있으니까 계산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다. 그쵸? 물론 열심히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이중근호가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거기 지금 선지를 보면 R 값이 예쁜 게 있나요? 전혀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75도고요. 여기 45도입니다. 자, 여기 6으로 둔다 치면 자, 삼각형 ABC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삼각형 ABC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됐죠? 무슨 조건으로 결정됐죠? 한 변 길이랑 양 끝각 주어진 거니까 ASA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결정됐으면 나머지 요소들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AB 길이랑 여기는 BC 길이가 구하고 싶대요. 어떡하지? 여기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될까? 왜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치, 75도는 특수각이 아니라서 내가 쓰기 번거로운 각이죠. 60도랑 45도가 특수각이니까 여기 있는 각들을 보존하면서 필요 없는 각들을 쪼개면서 길이에 대한 관찰을 해 나가라 라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하셨음?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금 쌤이 그리는 이 분홍색 삼각형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너무 복잡한 관계가 생기니까 여기서 세타라는 각 크기 정해졌고 내가 아는 각의 크기죠.
그리고 60도도 내가 아는 각의 크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루트 2라는 길이를 통해서 삼각형이 ASA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요 안에서 이런 길이들을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떤 쪽 각을 쪼개면서 그쵸, C쪽의 각을 쪼개면서 우리 보고 길이 표현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라라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에 수선해봐 H를 잡아주면 여기가 60도니까 얘는 1대 2대 루트 3일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 안에서 DH 길이가 R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길이의 절반이 될 거니까 여기는 3분의 루트 3R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1대 2라서 가능해. 자, 지금 사인 세타 값이고요. 여기 지금 빗변기라 루트 3R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밑변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필요합니다.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루트 3분의 루트 2 배하면 여기가 루트 2R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1차 관계식이 훨씬 편할 거고 이들을 더해서 자, 루트 2가 된다는 방정식 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만들어지는 등식의 관계는 루트 2R 더하기 루트 3분의 그냥 1R이라고 할게요. 1R이 그대로 지금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자, 요 방정식만 풀어서 R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분수 좋아합니까? 나도 별로. 그럼 양쪽에 뭐 곱하는 게 좋을까? 루트 3 곱하는 게 낫겠다. 그쵸? 그럼 루트 6R 더하기 R이 자, 루트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R로 묶어내면서 루트 6 마이너스 1이 루트 6이 되는 거고요. 자, 양변에 얘 켤레꼴 루트 6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좌변은 5R이 되면서 우변은 자, 6 더하기 루트 6이 된다는 거. 자, 정리된 R 값이 간단히 5분의 6 플러스 루트 6인 게 눈에 보인다. 그쵸? 끝.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만사땡은 아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왜 답이 없어? 어디? 아, 맞네. 그치. 루트 6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네요. 그쵸? 그래서 5R이 네, 6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고, R은 그래서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거. 요렇게. 됐죠? 자,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스륵스륵 52번이었습니다. 자, 53번도 봅시다. 지금 원 내부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 스르륵 이렇게 자,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대해서 A쪽의 각은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 대 선분 AC가 3대 1이다. AB 길이 그러면 3K 두대하는 얘기인 거고 AC 길이 K로 표현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 R이 지금 7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선분 AC 길이의 값인 길이를 K라고 줬구나. 아싸. K제곱 값을 구하라. 자,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이고 3분의 파이 대변기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여기가 2R 사인 3분의 파이일 거니까.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 줬단 말이야? 7이라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일 거라서 이 약분되고 나면 요 길이는 루트 3R로 계산하자 라는 얘기가 되면 얘가 7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뭐 삼각형에서 모르는 변 길이는 지금 미정계수 K로 하나 표현되고 꼭지가 하나 3분의 파이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요 안에서 무슨 법칙 쓰자? 코사인 법칙 돌리자. 그래서 제곱하면서 49 곱하기 3이 제곱 더하면서 자 10K 제곱에 마이너스 곱해서 2배 하면 6K 제곱에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00까지 해서 예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 끝.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뭐라고? 아, 잘못 봐서 BC가 K인 줄 알았어? 네, 그럼 안드로메다로 가죠. 자, 59번 보겠습니다.
랄랄랄 랄랄. 자, 59번에 AB를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 C에 대해서 원의 지름량 끝점이 A, B구나. 자, 이 위에 근데 지금 BC라는 현의 길이가 12루트 2가 되는 위치에 하나 점 C를 호위에 잡아주겠다 이 생각이에요. 자, 조건 정리하면서 쭉쭉쭉 계속 적어 나가 보겠습니다. 12루트 2가 되고요. 자, 그 상황에서 CAB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보니 3분의 1이더라. 자, 요 각을 편의상 알파로 두고 그러면 우리 조건의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인 걸로 바꿉시다. 첫 번째 생각. A와 B가 지름량 끝점이니까 이렇게 원위의 C라는 점을 잡으면 분명히 얘는 무슨 삼각형일 거다? 직각삼각형일 거다. 그쵸? 그럼 그 안에서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인 거니까 뭐야?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 길이 준 상태에서 각 크기를 결정해줬네?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결정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빗변과 밑변비가 3대 1일 거라서 자, 여기를 3K라 두고 여기를 K라고 두면 얘는 몇 루트 몇 K? 2루트 2K. 자, 그래서 K가 6인 게 빨리 나오겠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지름 길이가 6 집어넣으면 18 되는 거라니까 아, 이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알은 분인 상태구나. 자, 모듈이 이제 결정된 도형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선분 A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 D를 찍겠대요. 아, 그럼 이쯤에 나보고 D를 찍어줬으니까 18을 5대4로 나누면 A에서 D까지 길이는 10이 되고 여기 D에서 B까지 거리는 8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CAD라는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를 다시 구하래요. CAD, 이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를 구하래. 자, 질문해 봅시다. 이 파란색 삼각형은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10 얼마? 6 끼인각 크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어떤 결정 조건에 의해서? SAS 상으로 결정이 된 도형이다. 그러면 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려면 나는 이 도형에서 아는 각이 알파밖에 없거든. 그럼 알파의 대변 길이를 구하면 사인 법칙 통해서 외접원 반지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 있는 C에서 D까지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무슨 법칙을 먼저 써야 될까?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 X라고 두면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X제곱은 6의 제곱 10의 제곱에서 36 더하기 100 마이너스 곱해서 2배 하면 되니까 120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 계산된 길이에 따라서 의해서 X라는 값은 2R 사인 여기를 아주 잘 썼구나. 자, 스몰 r이라 둘게요. 그럼 X는 2 스몰 r 사인 알파로 표현될 거니까 X가 구해지면 사인 알파가 있어서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찾을 수 있다. 이 생각인 것까지.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필요한 계산들만 잘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60번 해석 끝나고 나면 고치고 계산할 시간 드릴게요. 60번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최근까지는 아니네. 아, 그래도 어쨌든 3년 안에 있으면 최근이야. 그거 아니? 중선 정리? 알긴 안다, 그치? 들어는 봤지? 몇 학년 때 들었게? 아, 영재인데? 아, 중3 때 봐도 좀 빠른데? 맞아, 고1 때 나오는 거였습니다. 평면좌표 쪽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아, 물론 중선정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중선정리를 안 써도 문제는 다 풀려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삼각형의 모든 요소들을 이제 정하기 위한, 그치, 계산 방법이란 말이야. 그쵸? 삼각형에서 그 모든 길이 관계들은 사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마저도. 그렇지 않아?
자, 이 90도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 누구 제곱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몇 도니까? 90도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 구조 자체가 피타고라스랑 닮았다면서 우리가 쉽게 익혔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중선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선 정리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은 됩니다. 하지만 중선 정리 쓰면 쉽게 계산되는 영역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60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위에 A와 B라는 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A, B라는 현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선분의 AB 길이는 3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리고 나서 B에서 C까지 거리를 또 측정했더니 BC 길이는 2더라.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A와 C를 연결을 했는데, 자, 이제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형태가 구성이 된 거고, 이 AC라는 그런 길이가 지금 얼마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AC 길이는 3보다는 큽니다. 이 정도로 주어졌어요. 그렇구나. 자, 이때 코사인의 각 BAC를 구했더니 BAC라는 각이니까 요 각이다. 그쵸? 편의상 알파로 둘게요. 코사인 알파를 계산했더니 얘가 8분의 7이더래요. 오.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두 가지 길이 요소는 나와 있는데 요 알파라는 각의 크기를 줬으니 선분 A에서 C까지 길이는 구할 수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다라는 생각. 그쵸? 무슨 법칙 통해서? 코사인 법칙 통해서 그냥 찾으면 되겠다. 그치? 찾으면 되겠구나. 코사인 법칙 쓰기 싫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나눠서 풀어도 돼요. 그럼 요 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띠릭띠릭하면 요 길이도 어떨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요. 그걸 일반화한 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알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둘러갈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코사인 법칙 통해서 AC 길이가 정해진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A와 C에 중점 M을 잡아놓고 나서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갑시다. 이제 내가 AC 길이는 구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자, 이 삼각형 안에서 코사인 법칙을 씀으로써. 자, 그런데 이 B와 M을 연장을 쭉 해가지고 중점을 연결해서 연장을 쭉 해가지고 자, 다시 이 원과 만나는 점을 잡아주는데 그 점을 D라고 한다. 자, 그때 M에서 D까지의 선분길이는 어떻게 얼마가 될 것인가? MD는 얼마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끝! 조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M에서 D까지 길이를 내가 어떻게 찾을지 고민을 먼저 하고 설계를 해야겠죠. 띠리리리리리 뭔가 전체 길이가 아니라 전체에서 일부를 뭐 하는 느낌? 빼는 느낌이 있긴 있다. 그쵸? 자,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선분의 AC 길이 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런 길이 정보는 좀 중요할 것 같아. 요 길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 그럼 여기 각 알파 있고 3 있고 요 길이 있으니까 M에서 어디까지 길이도? B까지 길이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그거부터 한번 찾아러 가볼까? 자, 선분의 AC 길이부터 순서대로 찾아보면 선분의 AC 길이는 자,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 전체 길이를 X라고 두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자, 알파의 대변 길이 2의 제곱 4는 자, 9 더하기 X제곱, X제곱 더하기 9에 마이너스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6X의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가 8분의 7. 자, 정리해보면 X제곱 상수항 5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21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5는 빵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4배 해주면서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2 0이 되는데 쪼개보자. 홀수거든. 2, 2로 쪼개지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될 거니까 홀수가 넣을 수가 없어. 무조건 얘는 1, 4겠다. 그쵸? 그럼 여기 4 주고 여기 5 주면 딱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X가 4이거나 4분의 5인 게 나와요. 자, X는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요? 4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AC 길이가 3보다 크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4분의 5 너무 짧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절반으로 쪼개진 길이가 이제 2랑 2로 주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아니, 그래 내가 여기 M에서 B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견적은 섰단 말이야. 그럼 대관절 D에서 여기 B까지 전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나한테 각 크기가 주어진 것은 물론 여기 이제 삼각형이 결정됐으니까 요각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요각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요각 크기도 다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주어진 걸 쓰면 되지 굳이 새로운 걸 찾을 필요가 있을까? 없겠다, 그쵸? 그럼 이 알파라는 각을 이용하려면 여기 있는 지금 알파라는 각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인 거니까 여기 있는 D와 C를 연결하는 무슨 각 만들면? 원주각 만들면 여기도 뭘 수밖에 없다.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그러면 내가 지금 D에서 B까지 길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적어도 D에서 C까지 길이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B에서 C까지 길이는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D에서 C까지 길이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힌트를 줄게요. 닮음인 도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에? 여기서 닮음이 있다고? 있어. 어디 있어?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 닮음일까요? 닮음이 있다고요? 있죠. 각이 똑같은 걸 찾으면 되니까 분명히 호 BC에 대한 원주각 같음을 통해서 여기 알파가 나왔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남아있는 요각 크기를 베타라고 잡아주면 요각 베타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럼 그 호 A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원과 비례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출제가 돼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과 비례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그 닮음에 대한 내용은 모조리 알려주거든요. 자, 원을 이렇게 자르는 선을 우리가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이렇게 원 내부에서 할선이 각각의 원과 만나는 점 A, B, C, D라고 하고 이 할선의 교점을 P라고 하면 지금 원위에 4개의 점이 잡히니까 자 이렇게 4점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아는 성질 마주보는 각의 몇 도가 돼야 된다? 180도다. 그치? 그건 당연히 아는 성질이고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마주보는 두 삼각형이 닮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각을 알파라 두면 어디가 알파일까? 그렇죠. CDB가 알파가 되겠죠. 그럼 요각을 베타라고 두면 어디가 베타일까요? 그렇죠. 여기 AD, ABD가 또다시 베타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이 분명히 닮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만 닮음일까? 이렇게 위아래로 마주보는 것도 서로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닮음 나왔으니까 비례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P에서 C까지 길이 B랑 P에서 A까지 길이 B. 즉, 선분 PC 대 선분 PA는 베타까지랑 알파까지니까 여기서 베타까지랑 알파까지 해서 선분 PB 대 선분 PD가 되죠. 자, 그대로 내항끼리, 외항끼리 정리하고 나면 이런 관계가 정리되는데 PA랑 PB를 곱한 게 PC랑 PD의 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관계 정리를 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었을 때 원과 비례라고 했고 이 내용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대신에 이 앞에까지는 계속 공부를 시킵니다. 원 안에서의 닮은 관계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애들 공식만 외우니까 공식을 그냥 빼버린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닮음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할선이 생겼을 때 도형 간의 닮음의 관계를 근데 우리는 어쨌든 고등학생이잖아. 증명할 수 있으면 관계 정리까지 해놓는 게 더 좋죠.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할선의 지금 두 교점에서 각 원까지의 교점 사이의 거리곱, 즉 PA랑 PB의 곱이 항상 PC랑 PD의 길이 곱이랑 똑같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야.
항시. 그래서 뭐 숫자 가지고 한번 짧게 연습을 시켜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할선 두 쌍이 있는데, 자,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2고 여기가 6이래요. 여기가 3이래. 여기는 얼마일까? 4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복잡하게 돌아간다 치면 이 마주보는 거 서로 뭐기 때문에? 닮음이고, 이 삼각형은 모든 길이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이랑 닮은 비율을 따지면 이 길이 나올 거고, 코사인 법칙 통해서 또 이 길이 전체 길이 찾아서 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내가 찾는 게 이 길이잖아. 할선의 일부잖아요. 그럼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 곱하면 뭐 곱하기 뭐랑 똑같아야 된다? 2 곱하기 2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알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러한 할선의 비례관계는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나온 김에 모조리 정리하겠습니다. 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얘들아. 교육의 목적이 일단은 둘의 닮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야, 지금. 공식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어. 닮음인 걸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계산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공식을 쓴다는 느낌인 거지. 공식만 무조건 보자마자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할선이 지금 원 내부에서 만나고 있는데, 원의 할선이 이렇게 외부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렇게 생긴 상황들 많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례관계를 쓰지 않아도 문제는 다 풀렸단 말이야. 그치? 자, 여전히 첫 번째 할선이 원과 만나는 점 AB. 두 번째 할선이 원과 만나는 점 CD라고 두고, 자, 이 할선의 교점은 P라고 둡시다. 자, 여전히 원위에 4점이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해서 도형을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그쵸? 그럼 내가 여기는 이 A 쪽에 있는 이 바깥쪽의 각을 하나 알파라고 두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렇게 더해서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다시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래서 이 한 내각의 크기와 외 대각의 크기는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배웠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베타라면 다시 여기가 뭐가 될까요? 베타인 거니까 또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의 관계가 있어요. 비례식은 직접 작성해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돼? 비례식 정리하면 뭐 곱하기 뭐는? 정리가 안 돼? 왜? 삼각형 PAC랑 삼각형 PDB가 닮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PA까지랑 PC까지 거리 B가, 그리고 여기에서 PD에서 PB까지 거리 B랑 똑같지 않을까? 맞니? 정리하면 결국 띠링띠링 곱해서 같은 거니까 PA랑 PB 곱한 게 PC 곱하기 PD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구조는 얘랑 어때요? 똑같아요. 할선의 교점에서 원과의 교점까지 거리 곱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됩니다. 됐나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할선이 아니라
활선을 조금씩 내려볼게요. 이게 점점 내려가다 보면 원에 딱 뭐 할 때도 있을까? 그치, 접할 때도 있으니까 활선과 접선에 대한 관계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원이 있어, 접선이 있어요. 접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접점을 이용해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T를 만들어요.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둬볼게요. 여기서 어떤 각이랑 어떤 각의 크기가 같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랑 어떤 거 같죠? 가이드 스텝 안 보나? 다 있지. 아, 있었냐고 물어본 거지? 그치. 이거 말고 점 다 줬잖아요. 알파벳 모릅니까? A, B, T, X, Y예요. A, B, T랑 A, T, X랑 각의 크기 똑같다. 그쵸? 또 B, T, Y랑 B, A, T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을 포함하는 호의 원주각 크기와 항상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 그치? 다행이야.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도형의 닮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스르륵 스륵 접점 T, 활선의 교점 P, 활선의 교점 AB.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은 닮음일 거예요. 누구랑 닮음일까? 띠르르띠띠 띠르르띠띠 누군가 왜? 삼각형. 네. 잠시만요. 순서를 할 시간 주세요. 순서를 할 시간 줄게요. 찾았어? 뭐 다운이가 찾았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여기 알파죠? 어디도 알파예요? 그쵸, ABT도 알파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P라는 각은 공통이죠. 그러면 AA 닮음이 눈에 보인다. 그쵸? 그래서 자, 꼭지각 A부터 읽어주면 삼각형 APT랑 삼각형 여기가 꼭지각이 될 거니까 TPB가 뭐다? 닮음이다. 그럼 여기서도 비례식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자, 여기서도 비례식 쓰면 지금 두 삼각형에서 겹치는 길이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듭니다. 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에서 겹치는 길이는 PT다. 그쵸? 그러면 이 베타라는 낀각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짧은 길이 PA와 긴 길이 PT의 길이 B는 자, 큰 삼각형에서 누구 대 누가 되겠습니까? 큰 삼각형에서 베타가 끼고 있는 짧은 변 대 긴 변 이렇게 될 거니까 PT 대 PB가 될 거예요. 그럼 걔 내용 정리하면 PT제곱이 PA 곱하기 PB가 돼요. 그럼 구조상 PA랑 PB가 곱해지는 건 거의 똑같은 구조구나. 이렇게 두 개 곱해지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여기 있는 PT 길이가 점이 하나니까 몇 번 곱해진다는 느낌. 두 번 곱해진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접점이 약간 중근의 느낌이죠.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점점 내려올 거야. 그럼 점점 내려오다 보면 요 길이 곱은 유지가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점점 거의 같은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접하기 직전 순간까지 거의 같은 길이 곱이 될 거고 접하는 순간 똑같은 길이 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까지. 끝!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원과 비례에 대한 닮음의 관계를 찾는 내용들 모조리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워도 되죠? 네. 그럼 이제 저 문제 계산을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선분 MD 길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M에서 D까지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MD랑 MB의 곱이 자, 이렇게 할선의 교점에서 할선까지의 원까지의 거리 교점의 곱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니까 4가 되는 걸 아는 거다. 그쵸? 그럼 M에서 어디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냐면 D까지 길이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M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밖으로 좀 따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그려주면 여기 M이고 여기 A고 여기 B인 상태에서 AM 길이 2고 AB 길이 3 나와 있고 요가 크기 알파 결정돼 있고 자, M에서 B까지 길이는 코사인 법칙 쓰면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K로 두면서 K제곱은 자, 4 더하기 9 마이너스 곱해서 2배에서 12의 코사인 알파까지 자, 마무리해서 K값 나오면 문제는 끝이 난다 라는 얘기까지도 됐죠? 자,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 짧게 1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자, 해석의 틀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분의 AB 길이랑 AC 길이 같은 이등변이고 선분의 AC의 그쵸? 5대3 내분점이니까 5K랑 3K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각 A에 대한 그리고 각 C에 대한 사인 값의 비를 구하라. 사인의 비를 구하는 문제고 사인의 비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칙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인 법칙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다. 그쵸? 근데 우리 사인 법칙에서 사인 값의 비는 결국 대변의 무슨 비가 되는 거였다? 길이 비가 되는 거였다. 그쵸? 그럼 확인을 먼저 해봅시다. 자, AB 길이랑 AC 길이 같다 하면서 5대3 나누면서 5K, 3K 뒀으면 AB 길이는 8K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각 C에 대한 사인 값이랑 각 A에 대한 사인 값 비를 구하겠다는 거는 먼저 쪼개기 전에 전체 큰 삼각형에서 봐도 되겠다. 그쵸? 그럼 각 C의 대변 길이는 몇 K니까? 8K니까 각 A의 대변 길이를 구하자라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하겠어? 그러면 목적 자체는 뭐 어떤 길이를 K로 표현한다의 목적이 있어야 될까? BD 길이를 K로 표현하는데 목적성을 가지고 시작한다. 일단 그런 느낌이다. 그쵸? 아, 그럼 여기 있는 사인 C에 대해서 얘 지금 BD 비율은 8K가 들어갈 거고 이 자리에는 선분 B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이렇게 푼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 길이가 쉽게 구해질까 하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각을 봤습니다. 자, ABD라는 각을 편의상 알파로 두고요. 자, DBC라는 각을 편의상 베타로 둬볼게요. 아니, 같은 삼각형에서 사인값 B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삼각형에 대한 사인값 B를 줬다. 그쵸? 그럼 먼저 뭔가 이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을 가지는 삼각형을 연결짓자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눈으로 봅니다. 자, 알파라는 각을 가지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ABD다. 그쵸? 높다. 그 다음에 다시 베타를 가지는 각에 대한 삼각형은 이렇게 ACD입니다. BCD입니다. 그럼 이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은 겹치는 선분의 길이이거나 겹치는 쪽의 각의 크기였지 않나?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럼 봐. 여기를 세타로 잡는 순간 대변 길이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인 세타랑 사인 알파의 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의 대변이 하필 BD지. 그러면 사인 세타랑 알파의 비가 나오면 지금 알파랑 각과 베타랑 각의 비가 나와 있으니까 사인 세타와 사인 베타의 길이 비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 각을 타고 나서 그냥 흘러가면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쵸? 자, 목적을 가지고 보시면 그게 해석이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 열심히 해보시고요.